강원도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들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영화제 폐지 소식에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대형 리조트와 상권을 연결하는 드론 배송 모델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가 늘면서 덩달아 충전소 보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관리 미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지난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두 곳의 국제영화제가 폐지되거나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강릉국제영화제와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인데요. 네, 지자체가 영화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정책에 대해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입니다. 정우성, 조인성 등 내로라 하는 국내 배우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까지 3차례 행사를 치르는 동안 전 세계에서 20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되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제로 진행돼 왔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되면 유명 영화인들이 이곳을 찾아 레드카펫을 밟고 개막작을 보기 위해 입장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민선 8기 김홍규 강릉시장이 오는 11월 영화제 개막을 넉 달여 앞두고 행사 폐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작은 지원도 우리한테 해주지 않으면서 영화제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냐. 그럼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됐냐. 김 시장은 올해 영화제 예산 30억 원 가운데 미집행 예산 24억 원을 이미 회수했으며 해당 재원을 출산과 양육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내 주요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강원도는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영화제 관계자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영화제는 오피셜을 이제 원하고 있다. 근데 도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줬던 유일한 건 그거예요. 계속 그냥 지금 지켜보고 있다 정도예요. 허리띠 졸라매기를 이유로 두 곳의 도내 영화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지역 영화계는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한다든가 혹은 지역영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어떤 워크숍들을 진행해 줌으로써 지역에서 좀 영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주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지난해 강릉시는 강릉국제영화제 예산으로 2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역시 22억 원가량의 행사 예산 중 강원도가 18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생력을 갖출 틈도 없이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제들이 사라지게 됐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지역문화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화제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데 있어서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영화제 운명 자체가 지자체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영화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 장애물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강릉국제영화제 측은 강릉시의 영화제 폐지 결정에 대해 일단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분간 법인을 존치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계획이지만 향후 재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역시 향후 강원도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영화제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하늘을 나는 무인 비행 장치 드론. 보통은 영상 촬영용으로 익숙한데요. 이제는 드론이 음식까지 배달한다고 합니다. 네, 강원도와 동해시가 자율비행 드론 배송 시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국민 간식 치킨이 박스에 남긴 채 드론에 실립니다.
이내 동해 망상해수욕장 하늘을 날아 배송구역으로 향합니다. 드론이 땅으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갑니다. 강원도와 동해시가 드론 제조업체와 함께 시행하는 자율비행 드론 배송 시범 사업입니다. 28일부터 한 달간 망상해수욕장 근처 리조트와 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은 인근 상가에 음식 주문을 하면 드론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고 저희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편리하면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자율비행 배송 사업이 상용화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료 배달 플랫폼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도내 대형 리조트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드론 배송 상생 모델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미래 항공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드론 배달 서비스는 8월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에서 2,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28일 0시 기준 강원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2,8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6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627명 발생했고 춘천, 강릉, 속초 등 7개 지역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118개 중 50개를 사용해 42.4%가 가동 중입니다. 또 도내 4차 백신 접종률은 13%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억 원의 교육감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을 지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충전 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 시설 중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고장난 지 한 달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운영업체가 수리할 의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 진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 불가로 표시되는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기차 충전소 역시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기계 결함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건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결함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 업체가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전소 이용 시 불편 요소 1위는 잦은 충전기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한 결제 오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불편 요소의 40%가 충전기 결함인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충전시설 정책 역시 충전기 보급 확대에 이어 시설 관리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는 5대씩 설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거의가 3대 이상은 고장이 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그냥 나몰라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충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여부만 확인할 뿐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충전기 한 대당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이 저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덩달아 고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 의무가 없어 값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충전소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예산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충전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한테 주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들이 제일 고장 났을 때 그 고치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4,100여 기로. 여기서 발생한 고장 사고는 3,2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충전기 한 기당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비용 문제로 업체들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장난 충전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곳 충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고장 시점부터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며 이제 국내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덩달아 충전기 보급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상황. 늘어나는 공급에 걸맞는 인프라 관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양양군 미천골 계곡에서 실종된 3살 남아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5분쯤 사고 발생 지점에서 200m 떨어진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의 실종 아동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아동은 지난 25일 오후 6시 8분쯤 미천골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한편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순환 사고는 모두 32건으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25일 낮 12시 20분쯤 원주 교도소 내에서 60대 수용자인 A씨가 함께 생활하는 30대 수용자 B씨에게 밥상을 던지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밥상에 머리를 맞은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솔바람다리에서 추락한 5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 52분쯤 강릉 솔바람다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리 아래로 떨어진 50대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구조 직후 강릉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춘천시 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6일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번 사건보다 앞선 지난 2월 21일 쌍용 CN이 동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도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제24회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8월 5일부터 사흘간 강릉 정동초등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모두 988편의 독립영화 가운데 28편이 무료로 상영되는데요. 영화제는 이번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의 아픔에 접근하는 정동진스러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티버스를 운행합니다. 시티버스는 안모 커피거리를 시작으로 세인트존스 호텔과 경포해변, 도깨비 촬영지와 주문진 해변까지 하루 16번 운행할 예정인데요. 시는 앞으로 시티버스 운행 상황을 분석해 배차 시간과 신규 노선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념관이 야간 운영을 시작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념관은 7월 넷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관은 매주 토요일 비누방울 공연, 서커스 등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문객은 사전 예약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